자, 오늘 윤혜림 대표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고령화 시대의 필수템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고령화 시대 갖춰야 할 것도 많습니다. 돈도 많아야 되겠고요. 집도 있어야겠고요. 차도 있어야 되는데 자, 또 필요한 필수템은 과연 뭘까요, 윤 대표님? 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특히 최근에 시세 분출이 많이 이루어졌던 이제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큰 수급 이외에 좀 다른 섹터로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중에서도 임플란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과 기자재 시장이 연간 30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등과 같은 치아 교체 관련 제품이 약 60달러 이상, 그리고 교정 관련 제품이 한 50억에서 60달러 정도, 그리고 진단 장비가 30달러 등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뭐 국내의 임플란트 기업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이 연간 성장률이 무려 10%에서 20%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치아가 탈락한 사람이 40억 명 정도가 된대요. 뭐 여기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연간에 이 임플란트 개수가 3,300만 개 이상이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 탈락에 대한 이 표준 치료법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잠재력도 굉장히 크게 보여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기업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을 하고 이제 최근 중국, 러시아, 중동 등 신흥국 시장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의료 비용을 낮추고 조금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이 VBP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제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조금 주춤했으나 이 정책 이후 수출 금액이 증가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진입을 할수록 이 VBP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그리고 전방적인 이 중국 부문의 실적 개선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 매출 확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플란트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고령화 시대의 필수템 이제 납득이 가셨죠.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종목을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는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윤혜림 대표님이 좀 힌트를 주시죠. 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수급이 빠지면서 다른 기업들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임플란트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디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디오의 경우 22년 기준 임플란트 매출 비중이 8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임플란트 시장 성장률, 아웃퍼폼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사 대비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또 이 임플란트의 주요 원재료인 이 티타늄의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질 요인도 이 부분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요 수출 국가가 중국인 만큼 하반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책 예상에 대한 수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오는 작년 6월에 이제 미국의 프랜차이즈형 치과의 1위 기업과의 이제 계약으로 이제 미국 매출도 본격적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2년 미국 매출 기준이 107억이었는데요. 이제 24년에는 450억부터를 목표로 5년 내에 1,500억 매출 향상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의료 시장의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전사의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 기여로 이제 경쟁사와 조금 유사한 수준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올해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내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당장 혹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반기와 좀 길게 내년을 보고 같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밑꼬리 달고 다시 올라오면서 조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현재가에서 한 32,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고 이제 목표가를 봤을 때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36,000원 선 그리고 내가 조금 시간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4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DO를 하나 알려주셨고요. 또 한 종목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이외에 이제 바텍이라는 기업을 볼 텐데요. 네. 이제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또 CT나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또 이런 촬영 장비 기기도 같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텍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30%, 북미에서 26%, 아시아에서 23%, 그리고 국내가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이제 덴탈 선진국인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또 중동, 남미 지역으로 지금 현재 발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는 고금리 영향으로 이제 치과 산업 내에 조금 가격이 비싼 이 진단 장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관련 장비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이제 올해 2분기부터는 이 미국 등의 선진국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텍이 이 대한민국에서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하고 있고 올해에도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해서 좀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진단 장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2D, 3D 시장과 다르게 또 이제 20% 이상 고성장하는 구강 스캐너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바텍에서 또 이 구강 스캐너 시장의 제품까지 같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좀 한 마리 토끼보다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크게 시세 분출이 되면서 네. 이제 향후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8,000원 선까지는 매수를 하고 또 이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 42,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5,000원 선까지는 목표 주가로 염려를 해두시고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임플란트 주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 관련된 전반적인 기기 관련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바텍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고령화 시대의 필수템 임플란트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반종민 소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자, 반 소장님께서는 임플란트 이 치아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보시나요? 맨 처음 그 선택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주가들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많이 올라와서 그쵸. 좀 판단하기 어려웠었는데 사실상 덴티까지 치고 우물 쳤어야 되는데 쓰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네. 보니까 덴티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이더라고요. 네, 얻어 걸리셨군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덴티스라는 기업을 보니까는 최근에 흐름들이 너무 좋아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철, 시술기구 등을 포함을 한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 치과용 3D 프린터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흥미로운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9%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순이익은 5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좀 살펴보니까 1분기 때 매출 원가 판관비 매출보다 좀 증가를 해서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에 굉장히 좀 큰 부담을 줬다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 재무적인 흐름들이나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뭐 일반 실적적인 부분들이 뭐 2배 이상 이렇게 뛰기에는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실적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작년보다는 올해 좀 굉장히 좀 10%나 20% 이상 그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업이 좀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SQ 제품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임플란트 관련된 겁니다. 이 제품이 중국 인허가를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허가가 된다 한다면은 본격적으로 좀 매출 발생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매출 증가로 인해서도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찍힌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이게 허가가 확실하게 된다면은 네. 그 매출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무통 마취기 그 치아 그 치료할 때 이제 무통 마취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이제 3D 프린터 그리고 치과용 의자 등을 출시를 통해서도 신사업 등 확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그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끌어올렸을 때는 외인의 매수 포지션이 좀 더 강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 좀 상승 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